저기요, 오늘 국이 왜 이리 싱거워? 남편은 오늘도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결혼 40년 단 한 번도 제 이름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환갑 잔칫날이었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남편의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늙어서 예민 떨지 마라. 남편은 제 손을 뿌리치며 저를 망신 주었습니다. 손님들이 웃었습니다. 자식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40년 동안 써온 가계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은 몰랐습니다. 이 낡은 공책 속에 그의 모든 탈세 기록과 비자금 경로가 빠짐없이 적혀 있다는 것을요. 빗속으로 쫓겨나던 그날 저는 앞치마 주머니에 USB 하나를 넣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40년 동안 저기요로 불리던 여자가 이제 그들의 모든 것을 제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유쾌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된답니다.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6시 알람보다 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서자 어젯밤 설거지하다 놓친 국자가 싱크대에 남아 있었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닦고 헹구고 행주로 물기를 닦아냅니다. 40년이 만든 습관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시금치, 두부, 된장. 남편이 좋아하는 아침상 메뉴였습니다. 시금치를 다듬으며 멍하니 창밖을 봤습니다. 20대에 시집와서 60대가 될 때까지 매일 아침 이 자리에서 이 일을 했습니다. 저기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여보도 아니고 당신도 아니고 정수기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국이 왜 이리 싱거워? 식탁에 앉은 남편이 국그릇을 밀어냈습니다. 국물이 식탁보에 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간을 덜 맞췄네요. 저는 황급히 행주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내 명조체 서류 봉투 어디 뒀어? 오늘 중요한 계약 있다고 했잖아. 서재 책상 오른쪽 두 번째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왜 거기 넣어? 늘 왼쪽에 넣으라고 했잖아. 지난번에 오른쪽에 넣으라고 하셔서. 말대꾸야? 남편이 신문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대꾸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제 말은 늘 말대꾸가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남편은 다시 신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돌아와 국에 소금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재로 가서 서류 봉투를 찾았습니다. 오른쪽 두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왼쪽 첫 번째 서랍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책상 위에 남편의 다이어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까만 가죽 표지에 금박으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종석. 저는 제 가방에서 낡은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10년도 더 된 것이었습니다. 표지가 해져서 테이프로 붙여놓았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볼펜으로 적힌 제 이름이 보였습니다. 박정숙. 천천히 손가락으로 그 세 글자를 쓸어 내려갔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 이 이름을 불러줬을까요? 저기요. 봉투 찾았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다이어리를 가방에 넣고 서둘러 서재를 나왔습니다. 왼쪽 서랍에 있습니다. 그럼 빨리 가져와. 시간 없어. 봉투를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구두끈을 묶어줬습니다. 40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저녁에 손님 오니까 갈비찜 해놓고 내가 하는 거 그나마 먹을 만하거든. 남편이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대로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시렸습니다. 67살의 무릎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오래 견디지 못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한 머리를 뒤로 묶고 남편이 사준 적 없는 낡은 카디건을 걸친 여자. 이름 없는 여자. 저기요라는 여자. 정말이지 저는 누구일까요?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에 묻은 거품을 닦아내며 생각했습니다. 결혼 40년.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남편은 저를 애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둘째 딸이 태어난 뒤로는 얘들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크고 나서는 그냥 저기요였습니다. 저기요. 밥 먹자. 저기요. 청소했어? 저기요. 내 양말 어디 있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환갑 잔치 준비 잘 되고 있어? 응, 다 준비했어. 하객 200명 넘는다며? 엄마 혼자 감당되겠어? 괜찮아.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아빠 기분 좋게 해드려야 돼. 요새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대. 네, 알아요. 저는 늘 당신 아버지 기분 맞춰왔습니다. 40년 동안요. 알았어. 걱정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냉장고에 붙어 있는 달력을 봤습니다. 사흘 뒤가 환갑 잔치였습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제 환갑 때는 어땠을까요? 작년 일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작은 식당에서 조촐하게 밥을 먹어줬습니다. 남편은 회식이 있다며 오지도 않았습니다. 케이크에 초를 꽂고 불을 끌 때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소원이 뭐야? 뭐였을까요? 그때 제 소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개나리가 피어 있었습니다. 노란 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저도 한때는 20살이었습니다.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대학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습니다. 미래가 있었습니다. 26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잘생기고 똑똑했습니다. 저를 정수가라고 불렀습니다. 정수가, 내가 꼭 성공해서 너 편하게 살게 해줄게. 그 약속은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은 성공했습니다. 중견 건설회사의 이사가 되었습니다. 강남에 20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자가용도 생겼습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더 넓은 집에서 더 많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더 비싼 차의 앞좌석에서 남편의 운전을 도왔습니다. 더 격식 있는 자리에서 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어디로 간 걸까요? 26의 박정숙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사진을 찾았습니다. 결혼식 날 사진이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 속 그 여자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당신은 행복했나요? 정말로.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큰 며느리 지영이었습니다. 어머니, 환갑 잔치날 제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착한 아이였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저를 챙겼습니다. 괜찮아요. 며느리가 무슨 걱정을. 그냥 그날 예쁘게 꾸미고 와요. 네, 어머니. 그래도 뭐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고맙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갈비를 씻고 밑간을 했습니다. 양파와 당근을 썰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6시가 되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손님 3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회사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좀 치워. 술상 차려. 저는 거실을 정리하고
술과 안주를 냈습니다. 갈비찜을 큰 접시에 담아 식탁에 올렸습니다. 우와, 종석 이사님 댁은 진짜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매일 나오니 손님 한 명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웃었습니다. 뭐, 그래도 집사람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집사람. 저는 조용히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10시까지 손님들은 떠들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손님들이 가고 나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술병과 그릇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안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혼자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나르고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12시가 넘어서야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과는 10년째 방을 따로 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그러자고 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 걸까요? 환갑 잔치 사흘 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부엌에 서서 떡을 쪘습니다. 백설기와 수수팥떡. 200명 하객 분량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저기요, 식혜도 만들어놨어?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냉장고에 있습니다. 맛 좀 봐. 남편이 냉장고에서 식혜통을 꺼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너무 달아. 물 좀 타. 알겠습니다. 남편이 나간 뒤 저는 식혜를 맛봤습니다. 단맛이 딱 적당했습니다. 하지만 물을 조금 부었습니다. 남편 입맛에 맞춰야 했습니다. 큰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아빠 환갑 선물 뭐 준비했어? 시계 하나 샀어. 아빠가 원하던 스위스 시계. 얼마짜리? 300만 원쯤. 엄마가 어떻게 그런 돈이 있어? 생활비 아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10년 동안 1,000원, 2,000원씩 모았습니다. 엄마도 돈이 좀 있지. 그래도 아빠한테는 우리가 선물 드리는 걸로 하자. 엄마 이름으로 주면 아빠가 섭섭해 하실 것 같아.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시계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줄 수 없었습니다. 환갑 잔치 전날 밤이었습니다. 머리를 감고 파마를 했습니다. 작은 미용실에 가서 3만 원짜리 파마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조금은 나아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미용실 다녀왔어요. 남편이 저를 훑어봤습니다. 굳이 파마까지 할 필요 있었어? 돈 아까운데. 내일 행사잖아요. 당신이 주인공도 아닌데 뭘.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20년 전에 산 한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꺼내서 펼쳤습니다. 색이 바랬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으로 떡과 음식을 날랐습니다. 남편은 양복을 빼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이거 좀 봐. 넥타이가 잘 안 되네. 제가 다가가 넥타이를 매줬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가까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당신도 빨리 준비해. 늦으면 안 돼. 저는 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바랜 치마, 흰머리, 주름진 얼굴. 67살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하객들이 속속 들어왔습니다. 200명이 넘었습니다. 남편의 회사 사람들, 친척들, 친구들. 저는 입구에서 사람들을 맞았습니다. 어머, 사모님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님 참 복 받으셨어요. 부인이 이렇게 내조를 잘하시니.
네, 저는 내조를 잘했습니다. 40년 동안요. 남편이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큰아들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아버지의 환갑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남편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게 참 행복합니다. 하객들이 웃었습니다. 특히 저희 가족들,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가족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한창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접시를 나르고 손님들을 챙기고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5시쯤이었습니다. 남편이 지인들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을 가져다 주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의 옷소매에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달콤하고 진한 냄새. 제가 쓰지 않는 향수였습니다.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저기요.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돌아봤습니다. 왜? 지금 잠깐 얘기 좀. 지금은 바빠. 나중에. 남편이 다시 손님들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화가 나 있었습니다. 당신 옷에서 이 냄새가 뭐예요? 남편이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늙어서 예민 떨지 마. 사람들이 다 보잖아.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냄새가 나요. 분명히. 그만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는 거야? 정신 좀 차려. 남편이 하객들을 향해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집사람이 요새 좀 갱년기라 예민해서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를 보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파마한 머리, 바랜 한복, 빨개진 얼굴. 우스꽝스러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왜 이러고 사는 걸까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화장이 번졌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다시 연회장으로 나왔습니다. 잔치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인들과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큰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 아빠 기분 다 망쳤잖아. 아들아, 아빠한테 물어봐. 옷에서 왜 여자 향수 냄새가? 엄마, 정말. 아빠가 바쁘신데 좀 맞춰드려요. 그 정도 비위도 못 맞춰서 어떡해? 아들이 돌아갔습니다. 딸이 왔습니다. 엄마, 창피해서 어떡해? 사람들이 다 봤어. 너도 아빠 편이야? 편이고 자시고가 아니라 엄마가 오버한 거잖아. 향수 냄새가 뭐가 대수라고. 넌 여자니까 알 거 아니야. 남편 옷에서 다른 여자 향수 냄새가 나면 엄마는 너무 예민해. 회사 사람들이랑 악수만 해도 묻을 수 있는 거잖아. 딸도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잔치가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돌아갔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었습니다. 남편은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오늘 정말 창피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야? 사람들 앞에서 날 망신 준 거 알아? 그냥 물어본 것 뿐이에요. 물어보기만 했어? 내 옷을 잡아 끌고 소리를 질렀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뭐하나.
회사 사람도 만나고 거래처도 만나고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는데 옷에 냄새가 안 묻겠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는 달랐습니다. 너무 진했습니다. 너무 가까이에서 묻은 냄새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알았어? 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자식들도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목록을 봤습니다.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친구들을 다 잃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파마한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한복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남편의 환갑이었습니다. 제 남편, 40년을 함께 산 남편. 그런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요? 왜 이렇게 슬플까요? 환갑 잔치가 끝난 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저를 더 무시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도 인사가 없었습니다. 저기요, 내 서류 가방 봤어? 그 말만 했습니다. 저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11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밥 먹었어요? 응, 밖에서 먹었어.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분쯤 지나 남편이 나왔습니다. 머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오늘 회식이었어요? 응. 무슨 향수예요? 평소에 안 쓰던 건데.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또 시작이야? 향수 냄새 가지고?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거래처에서 선물로 준 거야. 딱히 이유가 필요해?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회식이었을까요? 정말 거래처 선물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청소를 하려고요. 침대 시트를 갈고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옷장 구석에서 쇼핑백을 발견했습니다. 고급 백화점 쇼핑백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향수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자 향수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영수증을 찾았습니다. 한 달 전 날짜였습니다. 25만 원이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여자 향수를 샀습니다. 한 달 전에 25만 원짜리를 저를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선물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기념일에도 생일에도. 그럼 누구를 위해서였을까요? 쇼핑백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물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제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요? 40년 동안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오후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정숙 씨시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전 김종석 이사님 회사 비서예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이사님 생신이 다음 주잖아요. 혹시 선물 준비하셨는지 여쭤보려고요. 생일이요? 생일은 한참 남았는데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비서라고 했습니다. 남편 회사에 비서가 있었나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생일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됐을까요?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불고기,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남편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전화 왔던데요. 응? 무슨 전화? 비서라는 분이요. 생일 선물 준비했냐고.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 그거. 신입 비서가 착각한 거야. 내가 나중에 얘기할게. 회사에 비서가 있어요? 응, 몇 달 전에 뽑았어. 일이 많아져서. 남편이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남자 비서예요. 여자 비서예요? 왜? 그냥 궁금해서요. 여자야. 그게 중요해? 중요했습니다. 매우. 몇 살쯤 돼요?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냥 궁금해서 그래요. 궁금한 게 한두 가지야? 요새 당신 왜 이래? 전 아무것도. 향수 냄새에 이어서 이제 비서? 다음엔 뭘 의심할 건데?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 먹기 싫어졌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먹다 만밥그릇이 보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밥을 물에 말아 먹었습니다. 식은 밥이었습니다. 목으로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혼하자고 할까요?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저는 평생을 집에서만 살았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집도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통장도 남편 명의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40년 동안 써온 가계부였습니다. 낡은 공책 10권이 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책을 펼쳤습니다. 결혼 첫 해부터 시작됐습니다. 1985년 3월 쌀 10kg 만원, 라면 한 박스 3,000원, 전기세 2만원, 한 줄 한 줄 제 손으로 적은 기록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0년치, 20년치, 30년치 기록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록들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가져온 돈, 출처를 알 수 없는 돈, 세금 신고하지 않은 돈, 1988년 5월 거래처에서 받은 돈 500만 원, 계좌 미입금, 1992년 10월 프로젝트 리베이트 3천만 원, 비밀 금고 보관, 1995년 3월 아들 명의 계좌 이체 5천만 원, 증여세 미신고,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의 모든 비리가. 남편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남편은 저를 비서처럼 부렸습니다. 영수증을 정리하고 장부를 쓰고 서류를 보관하라고 시켰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제 가계부에 옮겨 적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남편의 모든 범죄 기록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기록들이 언젠가 무기가 될 거라는 것을. 저는 가계부를 덮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저기요로 살지 않겠다고. 더 이상 투명인간으로 살지 않겠다고. 박정숙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겠다고.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큰아들 가족이 놀러 왔습니다. 손자 준호가 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준호 잘 지냈어? 응, 할머니 보고 싶었어. 아이의 웃음이 따뜻했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저를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큰아들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요? 골프 가셨어. 아, 그렇구나. 어머니 혼자 계셨네요. 늘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지영이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며느리가 무슨.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지영이가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저도 옆에 섰습니다. 둘이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머니, 요새 좀 힘드시죠? 응? 왜? 그냥 표정이 안 좋으셔서요. 그래, 괜찮아. 지영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알아요. 뭘? 아버님이 어머니한테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도 결혼 10년 됐잖아요. 이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봤어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니를 사람 취급 안 하세요. 이름도 안 부르시고 고맙다는 말도 없으시고. 지영아, 제 남편도 그래요. 아버님을 보고 배웠나 봐요. 저한테 똑같이 해요. 며느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가시는 날 저도 나갈 거예요. 저는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지영이를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내가 좋은 본보기를 못 보여줬구나. 아니에요. 어머니는 대단하세요. 40년을 버티셨잖아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방법을 몰랐던 거야. 지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뭘? 어머니가 이 집에서 나갈 수 있게요. 지영이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이게 뭐니? 일주일 전에 녹음한 거예요. 아버님이랑 우리 남편이랑 얘기하는 걸요. 무슨 얘기? 들어보세요. 지영이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한테 진명에 넘기면 안 돼. 나중에 이혼하면 재산 다 빼앗길 거 아냐. 큰아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치매 판정 받게 하면 돼. 정신과 데리고 가서 검사 받게 하고 후견인 선정 신청하면 끝이야.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내가 변호사랑 다 얘기해놨어. 엄마 나이도 있고 요새 행동도 이상하잖아. 의심병 많고 예민하고. 초기 치매라고 하면 돼.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알면 어떡해요? 모르게 하면 되지. 어차피 저기요는 아무것도 몰라. 40년 동안 시키는 대로만 살았던 여자야.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머니, 지영이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이혼도 없이 저를 무력하게 만들려고. 언제 녹음한 거니? 일주일 전이요. 우연히 들었어요. 서재 문이 열려 있었는데 둘이 얘기하는 게 이상해서 핸드폰으로 녹음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변호사한테 가세요. 그래. 그래야겠구나. 지영이가 녹음 파일을 제 핸드폰으로 옮겨줬습니다. 어머니, 제가 증인도 설 수 있어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지영아, 넌 괜찮겠니? 너희 남편한테 들키면. 상관없어요. 저도 이제 정리할 생각이에요. 어머니가 용기 내시면 저도 용기 낼 거예요. 며느리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영이가 있었습니다. 큰아들 가족이 돌아간 뒤였습니다. 저는 방에 앉아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어차피 저기요는 아무것도 몰라. 40년 동안 시키는 대로만 살았던 여자야.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기요.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 40년 동안 시키는 대로만 산 여자. 맞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몰랐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서
모든 것을 기록했다는 것을, 40년 동안 모은 증거가 있다는 것을,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10권의 공책, 그리고 USB를 꺼냈습니다. 5년 전부터 모든 것을 디지털로 옮겨 담았습니다. 남편의 비자금 계좌, 탈세 기록, 불법 증여내역 모두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USB를 연결했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엑셀 파일이었습니다. 40년치 기록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장 무서워할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프린트했습니다. 200장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10년 만에 외출복을 입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강남역 근처였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40대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이혼 상담하러 왔습니다. 결혼 몇 년 차세요? 40년입니다. 자녀는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이혼 사유가 뭔가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 가계부 복사본, USB 자료.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고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거 전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네. 40년 동안 제가 직접 기록한 겁니다. 변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이혼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위자료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네. 남편분이 탈세하신 내역이 너무 많네요. 이거 국세청에 넘어가면 큰일 나요. 상관없습니다. 사모님도 공범으로 몰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감수하겠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저기요로 살지 않을 겁니다. 박정숙으로 살 겁니다. 이혼 소장을 접수한 날이었습니다. 법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한 거야? 무슨 소리니? 아빠한테 이혼 소장이 날아왔다던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보냈어. 엄마가 미쳤어?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생각을 어떻게 했길래 이혼을 해? 결혼 40년 됐는데 40년 동안 충분히 참았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아빠 없으면 엄마 어떻게 살려고? 내가 알아서 살게. 무슨 돈으로? 엄마가 번 돈 있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건 내일이야. 엄마, 우리 생각은 안 해? 아빠랑 이혼하면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데.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제 아들이 너희들 창피한 게 중요하니? 당연하지. 회사에서 소문나면 어떡해? 나 승진 앞두고 있는데. 아들아, 엄마, 제발 취하해줘. 응? 그냥 아빠랑 잘 지내.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 조금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안 돼. 이미 결심했어.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무렵 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이래? 갑자기 이혼이 뭐야? 내 오빠한테 다 들었겠지. 엄마, 정말 실망이야.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널 위해 이러는 거야. 나를 위해? 말도 안 돼. 엄마가 이기적인 거지. 이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제 딸이 엄마가 오빠 직장 생각 좀 해.
내 직장 생각 좀 해. 부모 이혼했다고 하면 얼마나 뒷말이 많은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당연하지. 엄마는 평생 집에만 있어서 세상 물정을 몰라.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데.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아빠가 다른 여자 만나면 어때? 엄마도 나이 들었잖아. 남자들은 원래 그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아빠는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있어. 여자들이 좋아하지. 엄마가 그걸 이해 못하는 게 이상한 거야. 너도 여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니? 나는 현실주의자야. 엄마처럼 감정적이지 않아. 그래, 알았어. 전화 끊을게. 엄마, 이혼 취하해. 안 그러면 우리도 엄마 안 볼 거야. 딸이 협박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버렸습니다. 평생 키운 자식들이. 밤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문을 쾅 닫으며 들어왔습니다. 당신 정신 나갔어? 고함이었습니다. 이혼 소장이 뭐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 생각했어요. 오래 생각했다고? 언제?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말해봤자 소용없잖아요.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내가 만만해 보여? 40년 동안 먹여 살려준 사람한테 이럴 수 있어? 먹여 살려준 게 아니에요. 제가 일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일? 뭔 일을 했는데? 집안일이요. 육아요. 당신 뒷바라지요. 그게 무슨 일이야? 여자들은 원래 그렇게 사는 거지. 저도 사람이에요.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사람? 당신이 뭘 할 줄 알아서? 요리하고 청소하는 것 말고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당신 없으면 당신 아무것도 못해.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나이도 많고 누가 60대 할머니를 쓰겠어? 그래도 이혼할 거예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절대 안 돼. 내가 허락 안 해.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있어요. 당신이 동의 안 해도 돼요. 이혼 사유? 뭔데? 외도요. 그리고 가정폭력이요. 가정폭력? 내가 언제 때렸어? 때리는 게 폭력이 아니에요. 무시하는 것도 폭력이에요. 이름도 안 부르고 사람 취급 안 하는 것도요. 남편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런 걸로 이혼이 되겠어? 될 거예요. 제가 모은 증거가 있으니까요. 증거? 무슨 증거?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진짜 미친 거야.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잘해줬다고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나요? 당신이 입은 옷, 당신이 먹는 밥, 당신이 사는 집, 다 내 돈이야. 내가 없으면 당신은 거지야. 그래요. 저는 거지일지도 몰라요. 그래도 당신 밑에서 사는 것보단 나아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신한테 감사하는 척 살았어요. 40년 동안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정수가. 남편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40년 만에. 제발 이러지 마. 응?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늦었어요. 정수가 제발. 이제 저를 정숙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남편이 돌아섰습니다.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20분 뒤 큰아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딸도 함께 왔습니다. 엄마, 아들이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혼 취하해. 안 돼. 엄마, 왜 이러는 거야?
우리 가족 망가뜨리고 싶어? 이미 망가진 가족이었어.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생각 좀 해줘. 제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너희가 힘들었다고? 엄마는 해야 할 일을 한 거잖아.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육아하고 집안일 하는 게 엄마 일이잖아. 그걸로 뭘 바라는 거야? 저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는 내 아내한테도 그렇게 말하니? 그건 달라. 뭐가 달라? 지영이는 다르다고. 안 달라. 너도 내 아버지처럼 되고 있어.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딸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조건 내셨어. 조건? 이혼 취하하면 엄마한테 빌딩 하나 줄 거래. 강남에 있는 작은 빌딩. 그거 받고 그냥 잘 살아. 필요 없어. 엄마, 빌딩이라고 평생 월세 받고 편하게 살 수 있어. 그 돈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니?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나 좀 생각해줘. 회사에서 이 소문 나면 나 끝이야.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했어.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니? 엄마가 계속 참고 살면 돼? 그래. 그럼 되잖아. 딸이 소리쳤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몇 년만 더. 그럼 아빠도 늙어서 조용해질 거야. 그때까지 엄마는 죽어 있을 거야. 마음이. 엄마가 이기적이야. 그래. 나 이기적이야. 처음으로 내 인생 생각하는 거야. 자식들이 돌아섰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도 엄마 모를 거야. 아들이 문을 나가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혼하면 우리도 엄마 부모로 안 볼 거야. 각오해.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정말이지, 이게 가족일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아예 안 봤습니다. 자식들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대비였습니다. 천둥이 쳤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5명이었습니다.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나와. 남편이 제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나와서 얘기하자. 거실로 나갔습니다. 낯선 남자들이 저를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변호사하고 회사 사람들이야. 증인이지. 증인요? 당신한테 마지막으로 제안할 거야. 남편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취하해. 그러면 이 집반 그리고 빌딩 하나 줄게. 싫어요. 왜?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한데? 당신한테서 자유로워지는 거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남편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뭐라고요? 이 집은 내 명의야. 당신 이름으로 된 건 하나도 없어. 당신은 법적으로 이 집에 아무 권리가 없다고.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사모님, 주택 명의가 김종석 이사님 단독 명의입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도 명의자가 퇴거를 요구하면 나가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법이 그렇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 지금 날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래. 나가. 당장. 이 집은 내가 40년 동안 지킨 집이에요. 그래도 내 이름이 아니야. 남편이 사람들을 시켰습니다. 저 사람 짐 싸서 내보내. 예, 이사님. 회사 사람들이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가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만둬요. 내가 할게요. 빨리 안 하면 우리가 다 버릴 거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통장, 신분증, 중요한 것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USB, 가계부 복사본, 녹음 파일이 든 핸드폰,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 쌌어? 남편이 문 앞에 섰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 없어. 당장 나가. 제발 하루만 더 있게 해줘요. 안 돼. 지금 당장. 남편이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나요. 빨리 안 나갈 거야? 현관으로 끌려갔습니다. 남편이 제 가방을 마당에 내던졌습니다. 나가. 종석 씨. 나가라고. 남편이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비가 내리는 마당으로 쫓겨났습니다. 이 집에서 내 이름으로 된 건 숟가락 하나도 없어. 당장 몸만 나가.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4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운 집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담긴 집이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옷이 젖었습니다. 머리가 젖었습니다.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났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지붕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서 비를 피했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젖은 옷들이 보였습니다. 앞치마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USB가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핸드폰도 있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이것만은 지켰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정류장이야. 뭐라고요? 왜 거기 계세요? 집에서 쫓겨났어. 예. 누가요? 너희 시아버지가.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거기 있어요. 제가 가서 모실게요. 괜찮아. 너 힘들어질 거야. 상관없어요. 주소 보내주세요. 지영이가 30분 뒤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우산을 받쳐줬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차에 타세요. 우리 집으로 가요. 너희 남편이. 남편 출장 갔어요. 일주일 동안 안 들어와요. 그동안 계세요. 지영이의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샤워부터 하세요. 제 옷 드릴게요. 고마워.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적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지영이가 따뜻한 차를 내줬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송 계속 진행할 거야. 대단하세요. 저 같으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포기하면 안 돼. 이제 시작이야.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마워, 지영아. 너 하나는 내 편이구나. 어머니, 저도 배울 게 많아요. 어머니가 용기 내시는 거 보면서요. 그날 밤 저는 지영이 집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자식들한테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 USB를 만졌습니다. 남편은 몰랐습니다. 쫓아낸 그 여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시작입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지영이 집에서 지냈습니다.
큰아들은 지영이에게 전화해서 이혼을 종용했지만 지영이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편이에요. 남편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지영이는 용감했습니다. 변호사와 계속 준비했습니다. 증거를 정리하고 진술서를 쓰고 증인을 섭외했습니다. 재판 전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날 것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10년 전에 사둔 정장이었습니다. 아직 입을 만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7살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이 있었습니다. 흰머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40년 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응, 됐어. 떨리시죠? 떨려. 하지만 괜찮아.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복도에서 남편을 봤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2명이 옆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눈을 마주쳤습니다. 남편이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큰아들과 딸도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편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지영이만 옆에 있었습니다.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여자 판사였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제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원고 박정숙 씨는 4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피고 김종석 씨의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와 외도로 인해 이혼을 청구합니다. 남편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학대한 적이 없으며 외도 역시 사실무근입니다. 원고가 갱년기로 인한 의심병으로 가정을 파탄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 측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 증거,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저기요한테 진명에 넘기면 안 돼. 나중에 이혼하면 재산 다 빼앗길 거 아냐. 치매 판정 받게 하면 돼. 남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불법 녹음입니다. 남편 변호사가 항의했습니다. 녹음은 원고의 며느리가 우연히 들은 대화를 기록한 것입니다. 합법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증거 제출하십시오. 두 번째 증거, 향수 영수증이었습니다. 피고는 25만 원짜리 여성 향수를 구매했습니다. 원고에게 선물한 적이 없으며 다른 여성을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건 회사 여직원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남편이 변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직원을 증인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증거 제출하십시오. 세 번째 증거, USB였습니다. 이것은 원고가 40년 동안 기록한 가계부의 디지털 버전입니다. 변호사가 USB를 법정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엑셀 파일이 떴습니다. 이 안에는 피고의 탈세 기록, 비자금 조성 내역, 자녀들에 대한 불법 증여 내역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프라이버시 침해입니다. 원고는 가정 내에서 재정 관리를 담당했으며 이는 합법적인 기록입니다. 판사가 파일을 검토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피고 측, 이 내역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남편 변호사가 당황했습니다. 저희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일주일. 안 됩니다. 이 재판은 오늘 결론을 내겠습니다. 판사가 단호했습니다. 원고 측 최종 진술하십시오. 저는 일어섰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냈습니다. 판사님, 저는 40년 동안 남편의 비서로 살았습니다. 이름도 불리지 못했습니다. 적이요로 불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40년 동안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이름을 부르는 것도, 존중도 받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이름을 되찾고 싶습니다. 박정숙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고 싶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피고 측 최종 진술하십시오.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저는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을 벌어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집안일을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여자의 역할 아닙니까? 판사가 남편을 봤습니다. 피고는 지금 21세기가 아닌 과거에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결혼은 동등한 동반자 관계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할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판결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원고 박정숙 씨와 피고 김종석 씨의 이혼을 인정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재산 분할은 5대5로 하며 위자료는 3억 원으로 합니다.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탈세 및 불법 증여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재판은 종료되었습니다.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겼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남편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박정숙 씨, 당신이 무슨 수로 날 이긴다는 거야?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긴 게 아니에요. 제가 받을 걸 받은 거예요. 받을 거? 뭘 받은 건데? 이혼 위자료가 아니에요. 당신 밑에서 지옥같이 버틴 제 인생 40년치 퇴직금이에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이 40년 동안 당신은 저를 비서로 부렸어요. 무급으로요. 이제 그 값을 치르는 거예요. 저는 남편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지영이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고마워, 지영아.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커피나 마시러 갈까? 좋아요. 둘이서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 주세요. 제 돈으로 커피를 샀습니다. 위자료 성금으로 받은 돈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달았습니다. 정말이지 자유의 맛이 이렇게 달 줄은 몰랐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방이었습니다. 20평도 안 되지만 제 이름으로 계약한 집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예전엔 남편 것부터 챙겼지만 이제는 제 것만 챙기면 됐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작은 식탁이었습니다. 혼자 앉기에 딱 맞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그래, 좋아. 지영이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큰아들과 저를 보며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지영이는 지금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큰아들은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불법 증여권 때문이었습니다. 받았던 돈을 모두 토해내야 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화점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구속됐다는 소문이. 자식들은 저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됐을까요? 구속되었습니다. 탈세와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남편이 빼돌린 돈이 너무 많았습니다. 외도하던 여자는 떠났습니다. 남편이 구속되자마자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편은 혼자가 됐습니다. 일주일 전 면회 요청이 왔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이틀 전에 또 왔습니다. 이번엔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교도소 면회실이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했습니다. 살이 빠졌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남편도 들었습니다. 왔구나. 네. 고마워. 와줘서.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고마워. 나 잘못했어. 남편이 울었습니다. 정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고생했지. 40년 동안. 이제 와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탄원서 좀 써줄래? 응? 형량을 줄일 수 있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정수가 제발. 나 죽을 것 같아. 여기 너무 힘들어. 당신이 저한테 한 것보다 힘들진 않을 거예요. 정수가. 전 더 이상 당신 인생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이 유리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제발, 제발.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뒤돌아 나왔습니다. 남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파랬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지영이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작은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새 뭐 하세요? 글을 쓰고 있어. 글이요? 응, 제 이야기를요. 출간하실 거예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냥 쓰고 싶어서 쓰는 거야. 멋지세요. 밥을 먹으며 얘기했습니다. 지영이의 카페 이야기, 손자 준호 이야기. 준호는 가끔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큰아들 몰래. 할머니, 나 할머니 좋아. 손자의 말이 따뜻했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저기요에서 박정숙으로. 제 이야기였습니다. 40년의 기록이었습니다.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 글쓰기를 마쳤습니다.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캐모마일 차였습니다. 향기가 좋았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최근 사진이 보였습니다. 지영이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옛날 사진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사진이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26살의 저. 저는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26의 박정숙과 68의 박정숙. 둘 중 누가 더 행복해 보일까요? 지금이었습니다. 지금의 제가 더 행복했습니다. 주름이 있어도, 흰머리가 있어도, 혼자여도 제 이름으로 사는 지금이 더 행복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저녁이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예전엔 남편과 자식들 생각하며 요리했지만 이젠 제 입맛대로 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웃으며 봤습니다.
10시가 됐습니다.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작은 방의 하얀 천장, 예전 집 천장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달랐습니다. 예전엔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은 편안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이지 제 이름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렸습니다. 8시였습니다.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신발장을 열었습니다. 새로 산 구두가 보였습니다. 고운 베이지색 수제화였습니다. 40년 동안 남편 구두만 닦았습니다. 제 구두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구두를 신었습니다. 발에 딱 맞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8살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이 있었습니다. 흰머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박정숙.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가 제 이름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미소 지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책을 하러 공원이 가까웠습니다. 단풍이 예뻤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았습니다. 날씨 좋죠?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정말 좋네요. 혼자 사세요? 네, 저도요.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셨군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울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예전이 더 외로웠습니다.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웠습니다. 지금은 혼자여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지금이 좋아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표정이 밝으세요. 감사합니다. 할머니와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인생 이야기. 헤어질 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같이 산책해요. 네, 좋아요. 새 친구가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쓰던 글을 이어서 썼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 기사였습니다. 박정숙님 맞으세요? 네. 택배요. 상자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뜯어봤습니다. 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문했던 책들이었습니다. 글쓰기 관련 책, 요리책, 여행책, 읽고 싶었던 책들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자식들 챙기느라 이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시간이 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깊어갔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간단히 먹고 또 책을 읽었습니다. 11시에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뭘 할까요? 지영이네 카페에 가볼까요? 도서관도 가보고 문화센터에서 하는 수채화 강의도 신청해 볼까요?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40년 동안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하나씩 해볼 겁니다. 천천히, 제 속도로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도 박정숙으로 살았습니다. 내일도 박정숙으로 살 겁니다. 그 다음 날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고 누군가의 엄마도 아니고 누군가의 비서도 아닌 그냥 박정숙으로 정말이지 제 이름으로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이렇게나 달 줄은 몰랐습니다. 3년 뒤였습니다. 교도소 면회실. 종석은 또 면회 신청을 냈습니다. 정숙에게. 하지만 이번에도 거절 통보가 왔습니다. 정숙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탄원서 한 장만 써줘. 유리에 머리를 박으며 절규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출소 후에는 더 비참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망했습니다. 집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그를 원망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 인생 망쳤어. 큰아들은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딸은 백화점을 그만뒀습니다. 둘 다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종석은 고시원에 살았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좁은 방.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나갔습니다. 빌딩 청소였습니다. 예전엔 자신이 이사로 있던 건물이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못 본 척했습니다. 저녁에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박정숙 씨의 자서전 저기요에서 박정숙으로가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화면에 정숙이 나왔습니다. 서점에서 사인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이름도 제대로 불리지 못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제 이름으로 당당히 살고 있습니다. 정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종석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고시원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죽을 때까지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차가운 방에서 혼자 늙어갈 것입니다. 저기요라는 이름으로 1년 뒤였습니다. 정숙의 집으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지영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어머니께 어머니가 집을 나가신 날 저는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주방 가위로 제 머리를 잘랐습니다.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길은 긴 머리였습니다. 다 잘라버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제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은 시원했습니다. 그날 이후 결심했습니다. 저도 나가겠다고. 어머니가 보여주신 용기 덕분이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힘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애도 있는데 왜 이혼해? 좀 참지. 남자가 다 그렇지. 하지만 저는 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처럼 지금은 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내립니다. 제가 원하는 음악을 틉니다. 손님들이 와서 웃으며 커피를 마십니다. 행복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며느리로만 살았을 겁니다. 어머니가 보여주신 용기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한지영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는 누구의 어머니도 말고 박정숙이라는 예쁜 여자로만 사세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함께 찍은 사진을 동봉합니다. 지영 올림. 편지 안에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카페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지영이와 정숙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활짝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사진을 액자에 넣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박정숙이라는 이름으로. 오늘의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과 영혼을 지우고 사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만큼은 거울 속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박정숙, 김미경, 이순자, 당신의 이름입니다. 당신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평생을 숨죽여 살아온 우리 시대 모든 정숙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